반갑습니다. 투자하는 아재입니다. 오늘은 가치 투자의 아버지 벤자민 그레이엄과 그의 제자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가치 투자자에게 벤자민 그레이엄과 워런 버핏의 가치 투자 방식을 비교하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입니다. 벤자민 그레이엄이 가치 투자의 초석을 세웠다면 현재의 워런 버핏은 벤자민 그레이엄의 가치 투자를 이어받았을 뿐 아니라 이를 성장시켜 세월이 지남에도 가치 투자자들에게 표본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워런 버핏의 성장하는 투자에는 늘 곁을 지킨 찰리 먼거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 99세의 나이로 세상을 등졌지만 늘 묵묵히 워런 버핏의 옆에서 그와 함께 투자자의 길을 걸었다는 점에서 존경스러운 마음이 매우 큽니다. 이 자리를 빌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 영상에서는 벤자민 그레이엄과 워런 버핏이라는 투자 거장들의 가치 투자에 대한 접근 방식을 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주제넘지만 그 두 거장의 가치 투자를 비교하고 그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벤자민 그레이엄의 가치평가 방법은 투자의 복잡성을 줄이고 기본적인 원칙에 집중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의 접근 방식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원칙과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안전마진은 그레이엄의 투자 철학의 핵심입니다. 안전마진은 투자 시 기업의 내재 가치와 시장 가격 사이에 큰 차이를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재 가치는 그레이엄이 계산한 기업의 실제 가치이며 시장 가격이 이보다 훨씬 낮을 경우 투자를 고려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시장의 변동성과 잘못된 평가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합니다. 두 번째로 재무제표 분석에서 그레이엄은 투자 결정 시 재무제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특히 기업의 부채 수준, 수익성, 자산 가치 및 현금 흐름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그의 분석은 기업의 장기적인 재무 건전성과 수익 창출 능력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3. 주식 가격 대비 순자산 가치, PBR을 통하여 그레이엄은 기업의 주식 가격이 그 순자산 가치에 비해 낮게 거래되고 있는지를 살폈습니다. 이는 그가 중시한 양적 분석의 일환으로 이 비율이 낮을수록 주식이 저평가되어 있다고 간주했습니다. 4. 주가 수익 비율, PER. PER의 기본적 개념은 현재의 주가를 연간 순이익인 EPS로 나눈 값입니다. 이 지표는 현재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가치 지표입니다. 그레이엄은 여기서 부동산 매각과 매입 또는 주요 사업 매각과 같은 일회성 비용인 특별 손익을 제외한 경상이익을 유통 주식수로 나눈 경상 EPS, 그리고 주가를 경상 EPS로 나눈 경상 PER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또한 사이클이라 불리는 경기 주기에 따른 변동성을 5년에서 10년의 평균인 평균 경상 EPS, 평균 경상 PER을 기준으로 낮으면 저평가되었다고 간주했습니다. 6. 그레이엄은 포트폴리오 다양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투자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 다양한 산업과 회사에 투자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이는 단일 투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전반적인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7. 그레이엄은 단기적인 시장 변동보다는 장기적인 가치에 집중하는 투자 전략을 선호했습니다. 그는 시장의 단기적인 움직임에 휘둘리지 않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권장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항상 통용되지는 않았습니다. 때론 운이 좋아 금방 수익을 얻고 청산하기도 하였습니다. 8. 시장과 경제의 주기적 변화를 인식하고 이를 투자 결정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경기 주기에 따라 투자 대상을 조정하고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원칙들은 벤자민 그레이엄의 저서인 더 인텔리전트 인베스터, 현명한 투자자와 싱귤러티 어널러서스, 증권 분석에서 자세히 다루어집니다. 이 책들은 가치 투자자들에겐 필독서로 생각됩니다. 그의 철학은 보수적인 투자 접근법을 선호하는 투자자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으며 시장의 변동성과 예측 불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안정성과 수익성을 추구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워런 버핏은 벤자민 그레이엄의 학생이자 가치 투자의 대가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버핏이 그레이엄의 현명한 투자자란 책을 읽고 감명받아 그를 추앙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레이엄이 말년에 콜롬비아 대학에서 대학원생을 가르칠 때 버핏은 유일하게 경제 과목에서 A+ 학점을 받은 학생이었습니다. 그는 그레이엄의 기본 원칙들을 기반으로 하면서 약 50년간 그의 곁을 지킨 지금은 고인이 된 찰리 먼거의 영향을 받아 자신만의 독특한 접근 방식을 발전시켰습니다. 워런 버핏의 가치평가 방법은 다음과 같은 핵심 요소들을 포함합니다. 1. 기업의 내재 가치. 버핏은 투자 결정 시 기업의 내재 가치를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그는 기업의 수익 창출 능력, 안정적인 현금 흐름, 경쟁 우위 등을 평가하여 기업의 진정한 가치를 결정합니다. 내재 가치를 계산할 때 그는 미래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는 방법인 DCF 모델을 사용합니다. 두 번째로 버핏은 기업의 경영진의 능력과 정직성을 중시합니다. 그는 경영진이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기업을 효율적이고 윤리적으로 운영하는지를 평가합니다. 3. 경쟁 우위. 버핏은 모트라는 개념을 자주 사용합니다. 이는 기업이 경쟁자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특징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쟁 우위는 브랜드 인지도,
고객 충성도, 비용 구조, 특허 또는 규제 장벽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의 포트폴리오에서 몇 안 되는 테크주 중의 하나인 애플이 위의 이야기의 근거가 될 듯합니다. 4. 버핏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합니다. 그는 단기적인 시장 변동에 집착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가치와 성장 잠재력에 중점을 둡니다. 5. 버핏은 시장 가격과 내재 가치 사이의 차이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는 주식이 그의 계산한 내재 가치에 비해 할인된 가격으로 거래될 때 투자를 고려합니다. 6. 그레이엄과 달리 버핏은 포트폴리오 다양화보다는 집중 투자를 선호합니다. 그는 자신이 잘 이해하고 높은 내재 가치를 가진 소수의 회사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7. 버핏은 경제적 환경과 산업 동향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투자 결정을 내립니다. 그는 특정 산업 또는 경제 전반의 변화가 기업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합니다. 버핏의 투자 철학은 그레이엄의 영향을 받았지만 그는 자신만의 독창적인 방식으로 이를 발전시켰습니다. 그의 성공은 깊이 있는 분석, 장기적인 관점, 그리고 기업의 질에 대한 집중적인 평가에서 비롯됩니다. 워런 버핏의 접근법은 그가 운영하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투자 성과를 통해 입증되었으며 그의 투자 원칙은 전 세계의 수많은 투자자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레이엄과 버핏의 가치 평가는 어떠한 차이를 보일까요? 그레이엄은 주로 과소평가된 주식을 찾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양적 분석에 더 많이 의존했습니다. 반면 버핏은 기업의 내재 가치와 장기적 성장 잠재력, 경영진의 품질 등을 더 중시했습니다. 또한 그레이엄은 값싼 주식을 찾는 데 집중했고 이는 때때로 주식시장에서의 단기적인 기회를 포착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버핏은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의 질에 더 많은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 관련해서 그레이엄은 다양화를 중요하게 여겼던 반면 버핏은 집중 투자를 선호했습니다. 또한 그레이엄은 시장을 믿는 비이성적인 참여자로 참여했습니다. 그는 주식시장의 변덕스러움을 표현한 미스터 마켓이라는 표현으로 시장 가격의 변형성을 인간의 감정으로 비유했습니다. 반면에 버핏은 시장의 요소를 인정하고 펀더멘털이 굳건한 기업들은 이러한 단기적인 변화성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두 투자자 모두 가치 투자의 원칙을 따랐지만 그들의 접근 방식과 투자 스타일에서 중요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레이엄의 원칙은 가치 투자의 기초를 제공했으며 버핏은 이를 기반으로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을 발전시켰습니다. 다음으로 벤자민 그레이엄의 유명한 격언들과 그것들이 가치평가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1. 장기적으로는 주식시장은 체중계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인기 투표기이다. 이 격언은 시장의 단기적인 가격 움직임이 종종 감정과 추측에 기반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반면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실질적인 가치가 주가를 결정합니다. 이는 그레이엄의 장기적 관점과 내재 가치에 대한 강조를 반영합니다. 둘째, 안전마진은 투자자의 주요 관심사이다. 그레이엄은 투자 시 시장 가격과 내재 가치 사이에 충분한 안전마진을 확보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그의 가치평가 방법에서 주요한 원칙으로 과소평가된 주식을 찾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3. 투자는 철저한 분석이 위험을 최소화하고 충분한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 격언은 투자 결정 시 철저한 분석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레이엄은 재무제표 분석과 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깊이 있게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4. 시장의 변동성을 이용하라. 그것에 지배당하지 말라. 그레이엄은 시장의 변동성을 투자 기회로 보았습니다. 주가가 내재 가치 아래로 떨어질 때 매수하고 고평가될 때 매도하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5. 분산 투자는 지식의 부족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레이엄은 포트폴리오 다양화가 모든 투자 위험을 없애지는 못하지만 이를 통해 지식이 부족한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줄일 수 있다고 봤습니다. 접근법은 내재 가치에 기반한 투자, 재무 분석의 중요성, 안전 마진의 개념 등을 포함합니다. 그의 투자 원칙은 주식의 공정한 가치를 찾고 시장의 감정적 반응에서 벗어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레이엄은 저평가된 주식에 투자하고 재무 건전성이 뛰어난 회사를 선호했습니다. 버핏은 그레이엄의 제자로 시작하여 그의 원칙을 기반으로 자신만의 투자 스타일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는 기업의 내재 가치뿐만 아니라 경영진의 질,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 경쟁 우위 등을 평가하는데 더 큰 중점을 두었습니다. 버핏은 집중 투자를 선호하며 그가 모트라고 부르는 강력한 경쟁 우위를 가진 회사에 투자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레이엄과 버핏의 투자 철학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가치 투자의 원칙을 담고 있으며 현대 투자자들에게도 여전히 중요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그들의 접근 방식은 투자자들이 주식을 단순한 가격의 수치가 아닌 실질적인 비즈니스의 일부로 바라보게 함으로써 보다 현명하고 근본적인 투자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